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과 이어서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귀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넉넉한 재물을 좀 가지고 사는 것이 누구나 다 꿈이 아니겠어요? 그래야 좀 넉넉하고 풍족해야 좀 마음 놓고 쓰죠. 좀 재물이 없고 좀 가난하면 불편하죠. 그 불편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서인지는 모르나 좀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해야 될 것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토를 중앙방위에다 뒀다는 것을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재물은 귀한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도 귀하고 땅에서도 귀하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도 재물은 귀한 것이다. 함부로 흩치거나 함부로 욕심내서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천간에는 십천간이 있다고 했어요. 십천간은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글자가 지닌 뜻을 보면은 이제 밭전자에 뚫을 본자를 써서 일체 만물이 씨앗을 뚫고 나오는, 즉 대자연의 힘이죠. 그 씨앗이 우리가 이제 이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채소 같은 것만 심어도 우리가 이제 이 흙을 덮잖아요. 그거를 뚫고 올라옵니다. 자기보다도 물론 이제 얕게 하면은 뭐 일주일 열흘에 나오는데 열흘 지나 보름이라도 남아요. 왜? 봤더니 자기 씨앗 두께보다도 한 10배 정도로 어떻게 흙을 잘못 덮었어요. 그래도 그걸 뚫고 나와. 그만큼 자연의 힘이, 기운이 무궁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갑자는 대지를 뚫고 나온다. 그리고 만물이 성장, 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목의 입장에서,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나무 원목을 얘기를 하죠. 다 큰 나무들, 이런 것들이 오행상 목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을은 새싹이 나오면서 물론 똑바로 나오는 상태도 있겠지만은 이 자기가 구부러져서 이렇게 지그작으로 이렇게 이 싹이 나오죠. 그것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을자는 꼬불꼬불하면 지가 편리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뭐예요? 자연에 순응한다는 뜻이죠. 똑바로 나오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돼? 구부려서 겸손하게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을목은 화초, 꽃나무들을 주로 말하고, 또 채소나 잎사귀 채소, 그다음에 덩쿨, 뭐 하여간 그런 그 자연에 저 볼 수 있는 꽃들이나 채소나 나무들을 얘기합니다. 을목은. 그 다음에 이제 병은 오행상 화인데, 화는 만물이 성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더운 열기가 안에서부터 품어져 밖으로 치솟는 형상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밖에서 열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열기를 받아낸다, 이런 얘기죠. 태양의 열기를. 그래서 오행상 병화는 우리가 이제 태양의 열기로 보죠.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태양이고 밝은 불이고, 또 어찌 보면은 자기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힘 자랑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허풍스러운 것도 있겠다. 이런 것도 이제 또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는 우리가 이제 장정정, 이제
고물의 정자라고 하고 장정할 때 정자. 이 정자는 힘이 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만물을 그 온정으로 포근히 감싼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근히 감싸는 불빛이면 뭐 이제 촛불이나 등불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만물을 감싸는 불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는 오이 토에 속하죠. 무는 말하자면 이게 이제 번성한다. 우리가 쓰고 있는 무자 위에다 풀조자를 붙이면 번성할 무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무자에다는 뭐가 들어있어요? 칠벌. 말하자면 이제 여름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곡식을 만들어내는 알곡들을 키우는 곡식은 잘 키우지만 어때요? 잡초들은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쳐야 될 것은 가차없이 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관리해야 내가 올곧게 곡식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 이거 정신없어요? 저도 좀 나무를 몇 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냥 아주 이 예초기로도 풀을 치고 또 나무 밑에 나 있는 싹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풀을 치고 오는데 이 장단지 이거 아주 허리 아주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 그러나 어때요? 때에 쳐야죠. 때에 쳐야 됩니다. 왜?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때에 쳐야지. 지금 이제 이 가을이 돼서 이제 참 예전에는 이제 그런 논들을 별로 못 봤는데 지금은 이제 별을 심어 놓고 그냥 거의 이 사람들 인건비가 비싸니까 약으로만 처리하다 보니까 그 피 있죠, 피가 나는데 이게 피는 봄이다. 이게 피가 많이 난 논들이 더러더러 많이 보여요. 그것은 어찌 보면 시대의 흐름에 그런 거지만은 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피 같은 거 걱정 안 합니다. 왜? 탈곡 과정에서 싹 피는 또 싹 빠진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있다고 걱정 안 한다 그래요. 어찌 되었든 피는 모와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참 다 풀 맸죠. 복중에 그것도 복중에 초복, 초복, 초복 때 한 번 매죠. 또 중복 해서 말복 때까지 매죠. 말복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보름 있다가 이제 피살이 해서 논에 피만 이제 뽀으로 다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게 농사진 사람 없죠. 저는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무토는 번성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고, 말하자면 토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큰 무더기, 흙무더기, 제방이나 운동장 같은 거, 그런 흙들, 또 건물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토는 우리가 이제 오리라 그랬죠. 오리의 형상이라 그랬죠. 즉, 성장한 여인이 몸을 형성한 기는 기자인데, 자식을 키우는 어미의 형상의 그림이다. 그래서 이제 요 토는 평편한 들, 그 다음에 이제 초원, 풀이 쫙 이렇게 나 있는 초원, 그 다음에 전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골 동네 전원 있죠. 들판,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내는 토에 속하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경은 오행이 금인데, 곡식이 다 자라서 열매가 맺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경금에는. 그래서 어느 시라도
요 시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요 시기를 잘못 하늘에서 말하자면은 뭐 태풍이 분다든가 바람이 한번 강하게 분다든가 요때의 시기에 농사가 판가름이 많이 나죠. 예전에 이제 그 백로바람이라 해가지고 백로때가 되면 아주 좀 태풍과 함께 이렇게 한번 휘몰아치면은 농사 지은 거 망칠 수가 많죠. 벼가 다 쓰러지고. 어떤 종자든지 요때는 하늘에 순응을 해야 되는데, 경금이 지니고 있는 뜻은 가공되지 않은 원석으로 보면 됩니다. 돌멩이, 쇠뭉치,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뭐 중장비 큰 뭐 덩어리 이런 쇠들이 움직이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오행상 금에 속하는 물질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신금은 요거 내가 항상 요 신금자만 보면은 내가 예전에 고생한 얘기를 했잖아요. 나 처음 공부할 때 그 어른이 요 신금 요거 씨를 찾아오라 해가지고 내가 한 1년 반 고생해서 찾았다 그랬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네가 봤는가? 예, 그럼 됐네 이러고 말았는데 내가 옳게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금이라고 하는 요 글자만 만나면 내가 아주 그냥 지금도 그냥 그 쫄병 시대의 군인이랄까요? 그런 생각과 정신이 들어가는 글자인데 요 글자는 가공되었다는 뜻입니다. 가공되었다. 즉 뭐예요? 설립자의 열십자, 즉 10번의 손을 거쳐서 쇠가 가공됐으니까 어떻게 이건 보석이죠? 네. 아주 귀한 그 말하자면 뭐 왕이 쓰는 왕관이나 왕비가 쓰는 그 왕관들 그런 것들 아주 귀한 보석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번에 거쳐서 사람의 다스림을 당했던 거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귀중품, 장식품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는 받든다. 모든 것들을 받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받든다. 받든다. 그러니까 임수의 시기에 음의 기운이 극대를 이룹니다. 최고를 이루는데 임수의 시기에 일양이 생합니다. 거기서 일양. 즉 음에서 양기가 생겨 나오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의 어떤 물건을 만들어낸다, 임신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의 극대, 음기가 아주 극한 지경의 추운 겨울에 양기가 하나 딱 치고 올라오는 시기가 임수의 계절이라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의 어떤 물건, 새로운 물건이 태어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도한 기상을 나타내고 바다나 호수, 뭐 큰 저수지, 뭐 이런 형태의 를 우리가 이제 오행상 임수에 비교를 합니다. 임계, 개수는 천간의 마지막 글자이면서 무언가를 감춰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감춰진 것이 무엇이냐? 다음에 오는 만나야 되는 갑의 기운을 숨기고, 즉 음과 양의 관계에서 본인은 음이지만 다음에 양기를 품고 있어서 뭔가 좀 궁금하고 좀 뭐라 그럴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지막과 시작을 함께 지니고 있는 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임수를 말하면 저장되어진 곡식, 종자, 뭐 이슬비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개수가 품고 있는
형상들의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동물들이 지지에만 있느냐? 아니죠. 천간에도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가 각각 마다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없고 암수육자운세법에서만 내가 이걸 써놨습니다. 이 동물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천간에 갑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리하다, 재치가 있다, 민첩하다, 여우입니다. 여우. 갑을 대표하는 동물은 여우입니다. 그래서 영리하고 재치 있고 민첩하고 날쌔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담비. 담비가 결코 순한 동물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부드럽고 순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을목을 대표하는 천간의 동물이 담비입니다. 그다음 병은 오행상 화에 속하죠. 병을 나타내는 동물은 활동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이 동물이 사실은 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장은 뿔을 과시하죠. 이거 그 무거운 뿔을 달고서도 그렇게 참 잘 뛰어가는 걸 보면은 참 놀라울 만한 힘을 지닌 동물인데 요거의 사슴. 사슴은 뿔이 멋있죠. 그 다음에 정은 민첩하고 날쌔고 어찌 보면 용감한 동물이에요. 이게 노루입니다. 노루. 그 다음에 이제 무토는 이것은 제가 세 가지로 분리해서 세상에다 내놨는데 하늘의 제왕인 하늘의 독수리. 하늘의 왕이죠. 예. 그 다음에 땅에서는 개. 개가 왜 무토에 들어갔느냐? 사실 사람들이 키우는 개는 정말 순종적이지만은 또 어때요? 주인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는 아주 사나운 맹수입니다. 이게 개가 원래 종자가.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가재. 가재는 참 깨끗한 생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저분한 꼴을 못 봐요.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이제 그 산골짜기에 가서 물을 이렇게 또랑을 해서 쭉 쳐봤더니 가재가 살아요. 봤더니요, 가재가 탁, 그러니까 지가 들어갈 자리를 파요. 파서 다 정리를 해요. 말은 사람으로 말하는데 자기 집 공사를 하듯이 거기를 좀 파서 다른 무엇이 들어와서 그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면 그거 이제 딱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왔습니다. 예. 그만큼 깨끗하고, 예. 더러운 꼴을 못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는 오리라 그랬어요. 오리. 이것은 기라고 하는 글자가 성숙된 여인이 아이를 품고 있는 그런 완숙한 모양의 글이다라고 했고, 또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리라고 하는 동물도 남들이 보기에 좀 평화스럽게 물을 쫙 떠가는 것 같지만 그 물 속에서의 발은 그 갈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그런 행위를 품은 동물이 오리가 아닌가 싶어서 오리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은 여기 이제 곡식이 익어갈 때쯤
되는 대표하는 오행인데 이게 지금 까치입니다. 까치. 아주 장난스럽고 심술궂고 예. 자기들 그 무리가 있어요. 까치떼가 있어요. 아주 짓궂습니다. 덩치가 자기보다도 한 뭐 10배나 더 큰 까마귀를 갖다 그냥 몰아냅니다. 그냥 이놈이 가서 툭. 까마귀가 못 견뎌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만큼 어때요? 영역이 심하다는 거죠.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심함. 또 노는 거 보면 장난도 심해요. 같이 놀면서도 막 서로 이렇게 장난치면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경다음에 신은 요 꽁입니다. 꽁인데 꽁은 참 민첩하죠. 우리가 봄에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 암꽁이 이제 새끼들을 이렇게 이제 몰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하는 걸 가끔 봐요. 근데요, 금방 보인 그 새끼들이요, 보고 나서 눈 한번 돌리면 없어요. 어디로 갔는가. 그만큼 민첩합니다. 못 찾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뭐 한두 걸음 앞에서 봤는데 금방 사라져요. 애미나 새끼나. 그와 반대로 순놈은 장기는 또 털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이것은 신금을 대표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꽁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은 오행상 수인데 이건 제비입니다. 제비. 하늘을 날아다니는 제비인데 이 제비는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고 도도하고 예, 날쌔고 힘이 들어도 자기 할 다 합니다. 그래서 천간에 임수가 뜨신 분들은 정직하게 살라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임수를 천간에 둔 사람들이에요. 제비처럼. 우리가 제비 그러면 뭐 남의 그 가정을 파탄내는 그런 못된 춤꾼들이나 이런 걸 연상하지만 실상의 제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철이 바뀌면은 봄에 수천리를 날아왔다가 또 수천리 수만리 날아갑니다. 자기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거. 예. 그리고 마지막 개는 박쥐에 속합니다. 박쥐. 이 박쥐가 얼마나 영리하냐면요. 봉사입니다. 봉사가 날아다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텔레파시라고 하는 전파를 쏴서 이 돌아오는 반응 속도에 의해서 그 주의를 안다는데, 그래도 어찌됐거나 눈 없는 사람이 날아다닌다, 눈 없는 동물이 날아다닌다는, 이건 대단한 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영리한 거죠. 천간에 개수가 뜬 사람들의 특징은 영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갑은 여우, 을은 담비, 병은 사슴, 정은 노루, 무는 독수리, 개, 가재가 포함되고, 기는 오리, 병은 까치, 신은 뻥, 임은 제비, 개는 박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간의 설명은 뭐 오늘만큼 해서 정리를 하고, 지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지지는 우리가 이제 여성들의 몸에 난 구멍 12공을 활용해서 12지지를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 동물들로 보면 지지를 활용법에서는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지지에 제일 먼저 자해서 쥐가 나옵니다. 쥐. 자, 축, 소, 인, 호랑이, 묘, 토끼, 진, 용, 사, 뱀, 오, 말, 미, 염소, 신, 원숭이, 유,
닭, 술, 개, 해, 돼지를 말하는데, 요 12마리의 동물들은 각각이 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땅에 딛는 발가락이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이 오행에 들어오게 12지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자는 쥐죠. 쥐는 앞발가락이 4개고 뒷발가락이 5개입니다. 발톱이 9개가 돼. 그죠? 4개, 5개 하면 그런 것이에요. 양의 숫자니까 음과 양을 함께 지닌 동물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뒀습니다. 왜냐하면 앞발가락 4개, 뒷발가락 5개, 요게 플러스 더하면은 9개, 요게 양의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앞자리에 두었으면서도 뜻은 뭐예요? 음과 양을, 음의 발가락과 양의 발가락을 함께 지녔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표로 해서 제일 앞에다 집어 넣습니다. 이건 내가 넣은 게 아니죠. 난 설명만 하는 겁니다. 예, 오행은 이제 수에 속하고, 예, 영리하죠. 쥐가 영리하고 음과 양이 함께하는 동물이라, 겨울을 대표하는 동물이죠. 예, 달로 보면 11월 달이 배속되어 있습니다. 11월 달. 우리가 12지지는 각각 12달, 계절의 12달을 한 달씩 말하는 품고 있죠. 그래서 12월 달, 11월 달, 예, 11월 달. 예. 축은 소를 말합니다. 소. 소가 두 번째 들어온 이유는 발가락이 통굽이 아니라 이 반으로 갈라져, 발가락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2개로. 갈라져 있어서 두 번째 자리 음수에 놓았고, 오행은 토에 속하고, 계절은 겨울이며, 달은 12월이 꽁꽁 얼어있는 동토입니다. 동이란 말은 얼동, 토, 흑토, 얼어있는 때의 흙이다. 이 소의 입장에서는 12월이 1년 중에 가장 편한 달이죠. 왜? 추우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시키니까. 지금이야 우리 소 그러면 그냥 먹는 식용의 소로 키우는 것이 많은데, 예전에는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큰 재산으로 봤죠. 왜? 농사철에 사람의 일수를 몇 배를 하니까. 그만큼 사람에게 유용한 동물이,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거의 그냥 식용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발가락이 5개라서 양수죠. 양의 숫자에서 양수. 홀수는 양수입니다. 짝수는 음수고, 그래서 세 번째 자리에 두었고, 오행의 목에 속하고, 계절은 봄의 시작이며, 달은 1월달입니다. 1월달. 1월달 생들은 다 호랑이입니다. 1월달 생들. 예. 남자든 여자든 일단 호랑이입니다. 한 1월달에 그 눈 덮인 산하를 그냥 기세등등하게 말하자면 백수의 제왕 아니에요? 호랑이 앞에서 이기는 동물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참 호랑이 앞에서는 금의 기운이 과연 감당하겠느냐. 오행상 금, 극, 목이지만 요것도 내가 언젠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묘, 토끼죠. 토끼인데 발가락이 4이라 음수이기에 4째 자리에 놨죠.
그래서 이제 오행은 목에 속하고 계절은 봄이고 달은 2월달입니다. 아, 그런데요, 요 토끼 2월달 생들은요, 토끼와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인지 모르나 자신의 어떤 그 고집이 세고 물러섬이 없습니다. 회유를 안 당합니다. 딱 초지일간 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만큼 정직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왜냐? 토끼는 발이 이렇게 꺾어져 있는 골조를 보면 빠꾸를 못해요. 빠꾸. 내가 토끼를 키워봤어요. 토끼가 주춤주춤 뒤로 빠꾸는 못 봤어요. 이렇게 앞발을 돌려서는 돌아는 갈지언정 토끼 자체가 빠꾸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어떤 의지가 강하고 강직하다, 이런 얘기죠. 가만있어 보자. 오늘은 시간이 좀 됐으니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아우오이 우이야 우이야